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새로운 인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연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리얼하게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꼬마 친구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8번, 1번, 4번, 6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새로운 인연, 어떤 인연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지,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연의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이전 연애들 어떤 흐름들이 좀 많았었는지 그 특징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한 패턴. 여러분들은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거를 좀 어느 정도 추구했던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좀 꼰대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연령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람은 좀 만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꼰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좀 현실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맞춰줘왔던 그런 흐름들이 보편적으로 많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좀 연하 만나겠다. 내가 이번에는 나이 차이 많이 나지 않는 사람 만나겠다. 라고 해서 딱 만났는데 이건 웬걸? 나이 많은 것보다 더 꼰대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었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사람은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첫인상을 느끼게 될지 그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 처음 보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완전 현혹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저 정도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조건이면 조건, 외모면 외모, 성격이면 성격, 이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여러분들은 로또라고.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첫눈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도 굉장히 잘 펼치면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고 사람이 심지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의 어떤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만나겠어? 라는 생각. 거기다가 외모도 처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내가 그렇게 로또를 사도 이렇게 당첨이 안 돼요. 맨날 5,000원만 돼도 이게 행운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로또같이 이 사람이 느낀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인연일지? 연인의 인연운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쌍방, 서로 간에 원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상호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인연이고요. 그리고 연인의 인연운이 있는 사람은요, 처음 볼 때부터 끌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스킨십도 빨리 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속궁합도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 인연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연. 연인으로서 관계가 증폭이 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이다. 하지만 서로 간의 인연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100% 잘 맞는다라고 보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서로 간에 끌리는 게 있어. 하지만 인연운이 있기 때문에 연인으로서 인연운이 있기 때문에 끌림이 굉장히 강한 인연이지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현혹이 되고 막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로또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타진해보고 내가 과거에 내가 맞춰줘 왔던 어떤 흐름이라든가 나에게 꼰대 행동을 했던 어떤 흐름을 다시 리바이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을 여러분들도 재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들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일지 한번 볼까요? 일단 연인의 인연운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상호 소통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게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는 인연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연인지. 하이프리스트 카드. 일단은 주변에서 굉장히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고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거나 모임이라든가 술자리 이런 데서 만나게 될 수 있는 인연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뭔가 하이프리스트 카드는 이 사람을 마음으로서 굉장히 의지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현명함에 매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의 흐름도 있고요. 이 하이프리스트 카드가 나오면 저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심지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의 흐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임은 분명하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만나게 될지 한번 볼까요? Six of Wands, 누군가 축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 이제 결혼한대, 친구들아 나 결혼해, 청첩장 줄 거니까 이번에 어디 나와, 내가 크게 한턱 쏠게 라든가, 나 이번에 승진했어요, 나 이번에 잘 됐는데 내가 회식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모임에서 누군가 너무나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 합격했어, 약간 그런 축하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축하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내가 와도 되나? 라는 그런 뻘쭘한 흐름 속에서 왔는데, 이건 웬걸?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첫눈에 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사람 눈에서 막 불꽃이 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사람 눈에서 불꽃이 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뭔가 누군가의 축하 자리,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축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너무 잘 돼가지고 모임에서 내가 한턱 쏘겠습니다, 이번엔 취업이 됐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라고 해서 딱 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서 만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축하의 장, 축하 자리, 누군가의 축하 자리, 이게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축하 자리일 수도 있다. 행운의 장소 한번 볼까요? 행운의 장소는 데스 카드가 나와요. 의외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갔던 장소인데 더 이상 가지 않는 그런 장소라든가, 혹은 그럴 수 있거든요. 뭔가 결혼식장이라든가 누군가 새 출발을 하는 어떤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결혼식장 혹은 장례식장일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장례식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호상이에요. 너무나도 힘들게 병마를 치러왔고 이제는 이 편안하게 돌아가심을 모두가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장례식장이 굉장히 약간 좋은 자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이 사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약간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무언가 내가 이전에 다녔던 곳인데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곳, 혹은 병원 근처, 이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병원 근처, 장례식장, 혹은 결혼식장, 혹은 이전에 내가 다녔던 곳인데 더 이상 가지 않았던 곳, 이런 곳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들이 이 인연하고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되어줄 컬러는 뭐가 있는지, 행운의 복장, 행운의 컬러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레드 컬러.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 결혼식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레드 컬러가 나온다는 거는 병원에 병문안을 갔다거나 약간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 뭔가 너무나도 화려한 컬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갔던 장소인데 더 이상 가지 않았던 어떤 장소라든가, 이전에 내가 갔던 모임인데 더 이상 가지 않는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곳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섹시하게 입는 것들, 그리고 레드 성향이 있는 어떤 의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울릴 것 같고요. 좀 피트한 옷,
이렇게 벌렁벌렁한 그런 옷보다는 피트한 여러분들의 몸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립글로즈 이런 거를 로즈톤, 레드톤 이런 거를 살짝 이렇게 가미를 해서 발라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남성분들인 경우에는 좀 레드 옷을 입는 게 되게 민망하잖아요. 사실 여자분들도 올 레드 이렇게 입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네일 컬러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소품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머리핀, 빨강색 크리스탈, 그리고 가방,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강색이 가미가 되어 있는 운동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키? 이런 거 빨강색 이렇게 표시라든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레드가 여러분들에게 행운의 색깔이 되어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행운의 우리 숫자를 한번 볼게요. 행운의 숫자는 여러분들 5입니다. 5인데요. 여러분들 썰세이 하고 나와요. 썰세이 목요일인가? 목요일. 자, 여러분들 5하고 관련된 숫자가 들어가 있는 목요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목요일, 무조건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날 만나게 되는 어떤 날이 있다거나 혹은 지금으로부터 5일 뒤 그리고 5주 뒤 5달 뒤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가까운 미래에 만날 사람을 제가 암시해서 본 거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이 사람 전화번호에 5라는 숫자가 굉장히 반복이 되어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목요일날 이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 전화번호에 5가 있네? 아니면 을지로 5가에 사네? 약간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5라는 숫자가 여러분들 행운의 숫자고, 그리고 목요일이 여러분들에게 약간 결정적인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걷어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자, 일단 이 사람 외모 한번 볼게요. 자, 외모. 얼굴에서 보여지는 느낌. 뭔가 사람이 인정이 되게 많게 생겼어. 딱 봤을 때 평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귀염상, 그리고 인정 많고 동정심 많고 사람에게 약간 잘 베풀 수 있는 강아지상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몸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말랐어요. 약간 키는 보통 정도인 것 같고 약간 마른 정도의 체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얼굴은 동글동글하고 이미지는 강아지상. 인상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다소 마른 듯한 그런 느낌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취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취미, 데스카드가 나와요. 이걸로 봐서는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취미를 좀 갖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거 희귀한 거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어. 좀 희귀하고 죽음에 대한 거 이런 거 관심 많고 좀비물 좋아하고 공포물 좋아하고 약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좀 희귀한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혹은 약간 그럴 수도 있거든요. 데스카드는 죽음하고 관련된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종교에 관련된 그런 게 취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주 나간다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좀 매진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취미이다 보니까 자기가 좀 신성한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막 여기에 올인하는 느낌은 아니고 단순 취미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이성을 볼 때, 이성들을 볼 때 어떤 거에 되게 꽂히는지 볼게요. 이성들을 볼 때 어떤 거에 꽂히느냐. 그 사람이 삶을 얼마나 매력있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승부욕이 얼마나 강하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약간 부러워하는 거, 굉장히 약간 어깨 으쓱으쓱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진짜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진취적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을 봤을 때 존경하고
배울 게 있고 이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되게 많은 사람이라 열심히 사는 그런 거에 굉장히 꽂히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무언가를 투자하고 이러는 사람을 보면 자기는 이성적인 끌림을 굉장히 많이 느낀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드러나는 성격 한번 볼게요. 드러나는 성격은 포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언가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약간 집요하고 포기를 모르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리고 내가 10번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 의지력이 굉장히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포기를 모르고 굉장히 의지가 심지가 굳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을 조금 더 볼게요. 자신감이 좀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좀 넘치는 그런 느낌인데 매지션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말빨이 굉장히 좋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예술계라든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직업군에 있어가지고 자기 어필을 굉장히 잘하는 성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잘났다. 그리고 굉장히 능수능란하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앞가림을 굉장히 잘한다. 능력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약간 말재간이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연애적인 가치관. 이거는 다른 카드로 한번 볼게요. 연애적인 가치관이 어떨지. 연애적인 가치관. 연애적으로는요, 서로 간에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무던히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공백을 갖고 서로 간에 어깨를 의지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편한 성격.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각자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연애하고 만날 때는 서로 간에 행복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서로 간에 얼굴만 봐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둘 간에 각자 열심히 살고 만났을 때 우리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힘이 되어주고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자.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지치지 말고 오히려 밖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둘이 만났을 때는 에너지를 충전하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간에 릴렉스하고 약간 편하고 의지가 되어주는 그런 연애를 선호하는 면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결혼관은 아직은 결혼할 만한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철이 없어서, 내가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내가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결혼할 준비는 되어 있진 않지만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에게 매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할 만한 마음가짐이 생기겠지만 아직까지는 결혼에 대한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기에는 조금 어리고,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기에는 연애를 조금 더 매진해보고 싶고, 이런 감정들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경제력 한번 볼게요. 월드카드 경제력은 좋습니다. 월드카드는 자기가 뭔가 이루는 거에 대한 성공을 좀 맛본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매지션 카드가 위에 나와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 그리고 부러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기처럼 열심히 산 사람을 이 사람에게는 이성적인 호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지쳤을 때 의지가 되어주는 어떠한 흐름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금전적으로는 편안하다. 그러면 이 관계, 첫 만남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너무 부드러운데?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스킨십 굉장히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볼 때 여러분들은 스킨십이 그날 바로 뭔가 스킨십을 하게 된다거나 이성적인 어떤 호감을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느껴지는 약간 편안한 분위기와 뭔가 저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을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관계 흐름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처음부터 매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특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은 이 사람에게 이성적인 어떤 호감뿐만 아니라 저 사람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섹시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스킨십이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막 어떻게든 스킨십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전전긍긍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알면 알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될 매력이래요. 뭐냐? 여러분들 식스 오브 소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 이 사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성공에 가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좋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고 굉장히 현명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매료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만간 이 사람이 만나게 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연운에 이 사람이 연인으로서의 인연운이 굉장히 강하게 새겨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만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인연, 여러분들 꼭 그 시그널을 잘 체크하시고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그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하게 될 말 미리 보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소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이 관계의 항방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연인의 인연운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인연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강한 연인으로서의 인연운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맨스 카드, 여러분들의 믿음에 의하면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로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또한 이 사람에게 열린 마음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서로 간에 행복할 수 있는 로맨스, 달달한 로맨스, 꽃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너스 카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곧 여러분들 솔로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새로운 인연에 대한 특징,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연애를 할 때는 어떤 패턴의 연애들을 하셨었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연애를 하면서 좋을 땐 너무 좋아. 행복할 땐 너무 행복해. 근데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또 그게 극강의 예민함으로 나오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았나.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좀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머리에 생각들이 많고 작은 어떤 이슈만 생겨도 그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괜히 마음속에서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속의 꺼리낌,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많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좀 지치고 감정 소모가 되고 이런 흐름들이 이전에 있어 오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져요. 물론 상대방이 굉장히 잘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굉장히 바빠진다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반복해서 보여준다거나, 그러니까 좋을 땐 너무 좋은데 안 좋을 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그런 연애가 있어 왔다. 자, 그러면 앞으로 오게 될 사람, 앞으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첫인상, 어떤 첫인상을 느끼게 될지 한번 볼게요.
아, 좀 도도한 인상이 있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딱 봤을 때는 도도하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말할 때는 그래도 편안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좀 아우라가 느껴진대요. 고급스러운 아우라.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내공이 느껴지는 아우라. 아무나 나는 관계를 시작하진 않겠다. 이런 경계.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이게 생김새가 조금 차가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 뭔가 하얀 그런 이미지,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첫인상이 도도하다, 좀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 근데 은근히 말할 때는 편안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날의 어떤 검처럼 편안한 어떤 느낌과 도도한 느낌을 동시에 이 사람이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어떤 인연으로 만날지. 페이지 오브 펜타클. 만나야 되는 인연이네요. 근데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던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 그런 인연은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경험치를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내가 연상만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연하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험치가 생겨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겪어볼 수 있다. 애교가 굉장히 충만한 그런 사람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구나.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새로운 어떤 경험치를 부여하는 인물은 맞아. 이런 캐릭터를 이전에 겪어본 적이 없어. 처음에는 여러분들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가면 갈수록 너만 보여. 가면 갈수록 이 사람만 보여.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을 확 사로잡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만나왔던 그런 스타일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그냥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런 스타일하고는 거리가 먼데? 라고 했다가는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의 흐름은 있지만 이 관계의 기회를 잡는 건 여러분들의 안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근데 너무 좋은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파이브 오브 펜타클은 뭔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굉장히 힘겨움을 느끼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고 식스 오브 펜타클은 뭔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받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금전적인 어떤 애로사항, 주변 환경에 따른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 같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이 사람이 생각 외로 굉장히 기꺼이 그거를 들어준다거나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인연이라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인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과연 어떻게 만나게 될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과 에이스 오브 컵스. 이 사람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반하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이게 더 엠프레스 카드 나오고 더 에이스 오브 컵스 이런 카드 나오는 거 보면 뭔가 되게 불편한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뭔가 내가 릴렉스하고 약간 편안하게 있는 평상시의 어떤 생활의 루틴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좀 릴렉스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물하고 관련된 장소 혹은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이 더 선 카드. 뭔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야외 활동을 하는 곳에서 물하고 관련된 곳.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내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방문하게 되는 그런 커피숍이라든가 아니면 술집이라든가. 근데 내 바운더리 안은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이제 내 바운더리, 내가 평소에 가는 곳이라고 나왔는데 그 옆에 카드를 보면 더 선 카드가 나와 있어요. 좀 멀리, 이거는 약간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운동을 하러 멀리 갔어. 등산을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골프를 치러 간다거나 거기서 뭔가 술자리라든가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 사람하고 뭔가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운동을 하거나 야외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야외로 가거나 어느 곳에 방문하는 게 여러분들이 결코 뭔가 낯설고 약간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릴렉스하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오픈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도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포용심이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걸로 보면은 여러분들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 속에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서로에게 호감이 점점 싹 트는 그런 흐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운의 컬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행운의 컬러 이거 올드캐퍼 카드 나오면 진한 갈색, 흑색, 퇴비색 이런 컬러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 머리 컬러, 머리 헤어의 컬러를 블랙보다는 갈색, 진갈색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뭔가 의상 자체가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니까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옷을 좀 이렇게 가을틱하게 나무 색깔 이런 걸로 입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단정해 보이는 섹시하게 피트한 그런 옷이 아니고 단정해 보이고 어느 정도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의상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입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한껏 더 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행운의 숫자 한번 볼게요. 행운의 숫자. 행운의 숫자 5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5예요. 근데 레오 사자자리죠? 레오 사자자리. 행운의 숫자가 5다. 그리고 사자자리도요. 태양의 기운을 머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태양 카드가 나와 있어요. 뭔가 내가 취미를 행사할 때, 멀리 바람을 쐬러 나갔을 때, 등산을 갔을 때, 골프를 치러 갔을 때, 뭔가 운동 동호회를 갔을 때, 아니면 나 혼자만의 무언가를 야외 바람을 쐬러 나갔을 때 약간 이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라는 숫자, 지금으로부터 5일 뒤 혹은 5주 뒤 혹은 5랑 관련된 숫자가 있는 날 이런 날이 될 수 있고요. 5하고 관련된 숫자가 그 사람 전화번호에 많이 들어있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 날이 되면 이 사자자리의 기운은 어떤 기운이냐면 I will 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자신감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강한 의지 그리고 그날따라 외향적이고 그날따라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감의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는 날. 그러니까 이런 기운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굉장히 상승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는 마음의 어떤 이렇게 감정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기는 게 굉장히 확신으로 나오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라는 숫자를 여러분들 미스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 자, 일단 얼굴에서 보는 이미지 먼저 볼게요. 얼굴에서 보는 이미지. 말랐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눈에 쌍꺼풀이 없고 그리고 피부는 하얀 편이고 딱 이성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하는 공대 사람, 공대 출신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차가워 보이는 그런 인상이라든가 똑똑해 보이는 그런 인상 그리고 뭔가 이렇게 꾸미지 않는 그런 흐름 속에서 아무나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다. 좀 이게 얼굴형 자체가 이렇게 뾰족하고 얼굴에 살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바디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근데 몸은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 키에 평범한 몸에 그리고 진짜 피부는 하얀 편이신 것 같거든요. 피부는 하얗고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 몸매는 아니야. 그냥 평범 그 자체. 자, 그러면 이 사람 취미는 뭔지 한번 볼게요.
취미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 근데 운동으로 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스틱을 쥐고 있어요. 진짜 골프 이런 게 취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를 좋아하고 새로운 운동을 개척하는 거를 좀 좋아하고, 진짜 골프는 그냥 자기 원래 취미, 오래된 취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당구, 골프 이런 거 좀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이성들을 볼 때 어느 면에 좀 매료가 되는 사람인지 볼게요. 본인이. 이 사람은요,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하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괜히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사람의 뇌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의 어떤 호감, 3초의 호감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느끼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이미지라든가 이 사람의 그 이름을 계속 되뇌이거든요. 뇌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영향력을 되게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약간 그런데도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의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만의 어떤 특별한 연애에 대한 기준치라든가 이상형에 대한 기준치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 그냥 좋은 사람, 사실은 그냥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좋은 게 사실은 진짜 좋기는 하거든요. 나 저 사람한테 마음이 가. 그냥 좋은 걸 어떡해.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드러나는 성격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잘 앉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앉아. 약간 그런 느낌. 자기한테 피해를 끼치잖아요? 그럼 대로 막 갚아줘. 이런 느낌 있어. 그래서 한 성격 한다. 그럼 연애할 때 드러나는 성격은 연애할 때도 좀 그러네. 지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지려고 하는 면은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연애할 때만은 감정적인 기복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기복이 있어서 되게 몰입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몰입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놓치게 될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막 작은 일에 막 상처도 잘 받고 이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연애를 아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다. 평소에는 이성적인 사람인데 연애를 할 때만은 감정적인 그런 면이 보여지는 사람이 아닐까. 여봐.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결혼도 생각하고 아무나 만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저 사람에게 굉장히 올인을 해서 뭔가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평소 성격 자체가 남들에게 앉으려고 하고 남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 면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미래까지 가져다 보고 싶고, 그리고 잘해줄 땐 너무 잘해주는데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막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사람이고 되게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되게 막 자기 마음을 숨기고 막 이렇게 뭔가 회피하고 이런 성향은 좀 거리가 멀고, 뭔가 감정적으로 힘든 게 있으면 서운함을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막 울고 드라마 보고 막 울고 막 연애 드라마 있잖아요. 멜로드라마 이런 거 보면 좀 울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연애에 있어서는 한없이 빠져드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평소에는 안 그래. 평소에는 이런 게 잘 드러나지 않아. 자기가 힘들게 있을 때,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에 가깝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연애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연애 가치관은 이 사람은요, 어떤 작은 일도 진지하게 판단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서로를 탓하지 않는 선에서 진중하게 생각하고 진중하게 판단하자라고 생각하는 주의가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피형의 성향보다는 좀 어떤 문제를 진중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서로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약간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 자체가 연애를 하면 한없이 빠져들고 눈물도 많아지는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상대에게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거를 내세우는 거에 대한 경계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현명하게 해결하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감정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기복이 있는 사람이라서 서운한 게 있으면 상대가 좀 도닥도닥 해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스타일이기도 해. 이런 스타일이. 근데 때로는 어린애 같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솔직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어떤지? 결혼은 서로 간의 책임감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혼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환경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리고 서로 간의 성격적인 것,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재반상,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골고루 봤을 때 이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는 절대 내 인생 안에서는 이유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간에 약간 서운한 걸 쌓아두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냥 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말을 하는 과정 안에서 좀 울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경제력. 크로스4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 공무원이라든가 평생 할 수 있는 어떤 직군에 있다거나 자기가 좀 안정적인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쪽 일을 하고 있다거나 전문직이라든가 공무원 약간 그런 쪽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서 이 사람이 뭐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굉장히 부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먹고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평생 연금까지 나오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의 첫 만남의 분위기는 어떨지. 서로 간에 이렇게 탐색전 하는 게 좀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탐색전 하는 게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압도적으로 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살짝 이 사람에게 시그널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쪽으로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이 눈물도 좀 있고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무시하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서러운 감정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 같은 면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연하이기 때문에 약간 연애에 대한 어떤 테크닉이 떨어지는 그런 면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거짓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일 수 있겠다. 동정심도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쉽게 버리고 쉽게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스타일은 분명히 아니신 거는 같아요. 자, 우리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매력에 반하냐. 킹 오브 로랄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실용적인 어떤 성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딱딱 매듭 짓고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 리딩이 끝나는 시점에 오늘은 뭐를 올려놨냐면 보너스 카드에 그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하게 될 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지금 당장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내가 볼 때는 가까운 시일에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관계가 진전이 되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약간 썸이라든가 서로 간에 약간 이렇게 좀 관망을 하고 알아봐 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포 기브네스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는 어떤 과정 안에서 과거에 있던 어떤 일들이 과거에 있던 어떤 감정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적응이 안 된다거나 서로 간에 약간 원활한 흐름을 만들기는 좀 어려워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한 어떤 상처라든가 과거에 대한 어떤 복잡한 마음들은 좀 내려놓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지만 원활한 흐름이 가능하다. 이거는 좀 우려,
걱정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응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마음의 여지가 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그러니까 당장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진전이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내려놔줘야지만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보여져요.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연이라는 거,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의견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기운 많이 보태드릴게요.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라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새로운 인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여태까지 어떤 연애의 패턴은 어떤 게 좀 많았었는지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 금사빠 금사식의 느낌도 좀 느껴지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다가 그리고 서로 간에 매일 여러 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식는 경우들이 좀 많았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열정적으로 시작한 그런 관계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나에게 막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기가 없는 스타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나한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잘하고 열정적으로 하다가 왜 갑자기 식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우선순위 문제가 생긴다거나 관계에 있어서 예전 같지 않은 어떠한 마음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커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패턴이 있지 않았었나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오게 될 그 사람,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될 첫인상 먼저 한번 볼게요. 첫인상. 처음에 여러분들 호락호락할 것 같지 않다. 여러분들 속내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느낌. 그 첫인상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진중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 시끄럽지 않은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조용조용하고 그리고 현명하고 자기 생각을 약간 곱씹으면서 차분한 그런 이미지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자기 속내를 잘 보여주지 않는 그런 느낌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느낌과 진짜 속 느낌이 같은지 이게 퀘스천 마크로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진짜 모습인지 좀 아리까리한 그런 감정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될지 이게 처음에는 서로 간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짝사랑으로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자,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아리까리하게 느끼고 여러분들의 속내를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더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첫인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의 짝사랑으로 여러분들하고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예요. 짝사랑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한 사람이 먼저 좋아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관계가 어느 순간 육체적인 접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 관계는 연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관계다. 가면 갈수록 서로에 대해서 끈적끈적한 그런 매력을 느끼고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흐름들을 느끼게 되는 연인의 인연운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인연일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연일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약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전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서운한 감정이 있고 연락의 문제에 대해서 트러블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경 써야 했던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계속 곱씹고 짜증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절대 바람 안 피고 여러분들만 보는 인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연애에 있어서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불편한 어떤 상황들, 내가 반복적으로 신경 쓰였던 어떤 집착에 가까운 어떤 반복되는 패턴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인연이다. 그리고 이 사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라서 오로지 여러분들만 보고 여러분들의 불편한 상황을 개선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하려고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눈치 보고 맞춰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싫어했던 어떤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본인이 약간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를 점차적으로 안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인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반복됐던 어떤 패턴을 끊어내게 해주는 그런 인연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만나게 될지,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이게 서로를 알아가 보는 과정 안에서 어쩌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 이 사람을 바라보는 어떠한 시야가 바뀐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되게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는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아니면 서로 간에 약간 그렇게 호감이 있는 상태가 아닐 때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먼저 짝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봤을 때 뭔가 호감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떤 주변 상황이 좀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의치 않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신뢰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헛헛함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짜증나는 마음이라든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억울한 감정을 이 사람이 새로운 각도로 위로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 그리고 이전 사람에 대해서 약간 짜증나는 것들, 이 사람이 옆에서 내가 저때 틈을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이벤트가 여러분들에게는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행운의 장소 어딘지 한번 볼까요? 행운의 장소는 에이더 반지예요.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죠. 이거는 운동을 하다가 만난다거나, 아니면 이거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운동을 하다가 만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잠깐 브레이크에 걸려 있을 때 여행을 가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쉬러 누군가를 만나게 됐다거나, 내가 너무 속이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좀 쉬러 가야 되겠다. 약간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내가 릴렉스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흐름 속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인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행운이 되어줄 장소는 뭔가 힐링이 되어주는 장소, 혹은 운동하는 장소하고 관련된 그런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운의 컬러가 뭔지 한번 볼게요. 레드 컬러. 여러분들 섹시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몸매를 드러나는 그런 피트한 옷을 입으십시오. 화려한 옷을 입으십시오. 이거는 약간 눈에 띄는 단색의 옷, 그리고 화려한 옷. 그렇다고 해서 약간 골드가 펄렁펄렁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눈에 확 튀는 레드의 성향이 있는, 그리고 약간 뚜렷한 그런 임팩트 있는 액세서리, 이런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뭔가 몸매가 드러나는 옷,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자극적으로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좀 매력이 있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전 인연들이 굉장히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매진했던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인기가 없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내가 이렇게 입으면 굉장히 매력있어 라는 그런 스타일과, 좀 약간 정장풍의 옷보다는 좀 청바지를 입는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벙벙한 것보다는 약간의 피트한, 너무 막 타이트한 그런 거 말고 약간의 몸매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레드가 행운의 컬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손톱에 이렇게 레드 컬러를 바른다거나, 아니면 가방에, 혹은 머리핀에,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내가 반지라든가 이런데 포인트를 주시는 게 좋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 운동화에 이렇게 하나의 마크가 레드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행운의 숫자 한번 볼게요. 행운의 숫자 12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12일.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될 12일이라거나 아니면 12주 이런 게 좀 될 수도 있거든요. 혹은 여러분들 12가 들어가 있는 숫자가 이 사람 전화번호에 반복되어 들어가 있다거나 12가 뚜렷하게 1298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2일 혹은 10일 그냥 12일 혹은 12주 요때 혹은 전화번호에 12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여러분들에게 행운의 숫자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너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니? 얼굴부터 한번 볼까요? 얼굴을 딱 보면 얼굴의 이미지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인다. 인상 좋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 얼굴이 한쪽으로 편향돼서 너무 마르거나 너무 피트하거나 아니면 너무 뚱뚱하고 이게 아니고 뭔가 사람이 인상 좋고 얼굴은 강아지상에 그리고 눈은 동그랗고 그리고 눈 동그랗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웃을 때 굉장히 웃상이야. 그리고 약간 피부도 원만하고 약간 그런 느낌. 어른들이 볼 때 굉장히 약간 든든하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가 봐도 호인이다, 인상 좋다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몸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착하네. 이게 사람이 몸매가 착해 그러면은 굉장히 피지컬이 좋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여자로 친다라고 한다면 몸매가 굉장히 이쁘다. 남자로 친다라고 한다면 체구가 크고 피지컬이 좋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얼굴의 인상도 너무 좋은데 뭔가 몸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도 뭔가 운동을 한 듯한 그런 느낌에 굉장히 몸의 밸런스도 좋고 키도 어느 정도 큰 데다가 하얀 피부. 완전 왕자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취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취미. 뭔가 공 가지고 노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그냥 취미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막 굉장히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도 그냥 보편적으로 공을 가지고 노는 것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혼자서 약간 조용히 책을 읽는 것도 약간 좋아할 때가 있어요. 모든 취미는 깊게 빠지는 것보다는 가볍게 자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좀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본인이 이성들을 볼 때 어떤 매력에 빠지는지. 웃는 게 예쁜 사람한테 굉장히 매료가 되고요. 매사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밝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빠진대요. 왜 살랑거리고 양날 귀엽게 굴고 잘 웃고 웃음의 장사 없다고 이 사람은 상대가 나를 보고 밝게 웃어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칭찬을 해주면 그냥 빠져듭니다.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드러나는 성격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굉장히 신뢰감이 있는 성격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기준으로 무언가 도덕적인 관념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거짓말 못하고 사람 속이는 거 못하고 딱 정석의 그 느낌이에요. 포멀한 그 느낌이 명확하게 느껴져. 드러나지 않는 성격은 사실은 소심해. 사실은 소심해서 뭔가 길거리 가다가 침을 뱉는 것도 조심스러운 사람인 거지. 몸은 완전히 왕자 같은 사람이고 장군감인데 언제나 하는 행동은 조금 소심하고 이게 정규격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성격은 소심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쉽게 경거망동하지 않는 그런 조심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연애 가치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연애 가치관은 이 사람은요. 서로에 대한 어떤 관심을 꾸준히 줘야 된다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연애를 할 때는 연락이 굉장히 수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은 연락의 척도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어떤 어려움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문제가 하나 터졌다라고 해서 이별을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약간 단단한 마음으로 이겨낸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결혼과는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네요.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잘못 선택했을 때 혹은 시기가 맞지 않을 때 혹은 서로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재반사항의 조건이 맞춰지지 않을 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스트레스만 가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스트레스의 기반사항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결혼이라는 거는 같이 붙어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예민해질 수 있고 힘겨운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솔직하고 내가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질 수 있을 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올바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 어떤 감정을 갖는지 글래스킹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고 스트렝스 카드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부터 짝사랑하는 마음. 이 사람이 먼저 여러분들을 짝사랑하실 거예요. 먼저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관계는 스킨십이 한번 선을 넘는 그 순간부터 연인으로서의 조짐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관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볼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내가 너에게 관대하게 굴고 싶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불편한 상황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순간이 있을 거고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고 싶고 여러분들을 보면 볼수록 매력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은근히 이 사람이 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관계는 진전이 될 것이다. 자, 처음에 뽑았던 이 관계의 카드. 이 사람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느냐. 여러분들은 그냥 볼 때 예쁘고 잘생겼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호감형인 사람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엠프레스 카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몸매가 예쁘고 여성적이고 그냥 매력 자체에 똘똘 뭉쳐져 있어. 거기다가 약간 배려심도 장착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매력이야. 피지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게 매력적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남성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어떠한 모습에 이 사람이 고급스러운 어떤 매력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같이 있으면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보너스 카드는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하게 될 말, 어떤 말인지 제가 남겨놓을 겁니다. 그거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어떤 조언을? Listen to your intuition. 여러분들 직관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직관, 여러분들은 촉이라든가 직관이라든가 육감 이런 게 좀 뛰어나신 분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기대고 싶다. 이 사람 왠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신뢰감이 가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연일 수 있어요. 그 이후의 흐름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이 사람을 만나느냐 선택하느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의 신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여러분들의 촉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릴게요. 그럼 6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라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절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새로운 인연. 이 인연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연애들을 할 때 어떤 패턴들이 주로 많았었는지 보편적인 여러분들의 연애 패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소개팅으로 좀 만난 경우라든가 아니면 일적으로 같이 엮여갖고 만나게 됐던 사람들이 좀 많았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썸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탔고 서로 간에 약간 노력을 했던 어떤 순차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던 그런 관계를 보통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신뢰감에 안 가면은 만나지 않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사람에 대해서 막 빠져가지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너무 헤어나오지 못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소개팅이라든가 일적인 어떤 접점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신뢰감의 바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니까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관계가 좀 천천히 진전이 되는 그런 연애를 좀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타진해 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보고 서로 간에 약간 노력해보고 이런 관계들이 좀 주로 많지 않았었나 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제 곧 만나게 될 그 사람, 여러분들을 처음 만날 때 어떤 첫인상을 받게 될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첫인상. 근데 식스 오브 펜타클 나와서 이거 일적으로 연관돼서 만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사람이 뭔가 배려심이 있어 보이고 뭔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협조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 많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근데 되게 신중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인상은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첫눈에 빠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구나,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좀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일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라서 일을 좀 어느 정도 차분하게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일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저 사람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배려심이 몸에 배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의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상호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인연인데, 이 에이스 오브 완즈는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그거에 응당 맞춰서 이 관계는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는 인연이고요. 서로 간에 손바닥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라고 하잖아요. 이 관계는 한 사람이 손바닥만 부딪히려고 손만 들어도 반대쪽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서 짝소리 나게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죽이 굉장히 잘 맞는 인연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인 오브 펜타클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이 관계는 서로 간에 일적으로 혹은 금전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서 주변에서 둘이 같이 있으면 잘 어울린다라 뿐만 아니라 잘 되는 일들이 좀 많아. 잘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 인연이라 이 사람이 없을 때와 있을 때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막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을 수 있는 인연이다. 금전적으로 서로에게 약간 이게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기운 자체가 금전운이 되게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라든가 티키타카도 굉장히 잘 맞고 한 사람의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잘 맞춰주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서로 간에 잘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임은 분명해 보이네요. 둘이 뭔가를 같이 하면 굉장히 잘 맞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되지 않는 일들, 답답해 해왔던 일들, 마음속에 어떤 의심과 질투, 인생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잡는데 뭔가 뚜렷하지 않는 어떤 길 앞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무언가 길을 찾고 갈 수 있게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짜는데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쩌면 주변에 어떤 오해와 질투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인연이기 때문에 어떤 오해와 질투가 유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서 그거를 풀고 가야지만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인연이지, 그런 오해가 쌓이면은요, 이 관계가 중간에 정적으로 딱 멈춰버릴 수도 있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이게 좀 솔직한 감정만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가는 길 앞에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연은 분명해 보여요. 여러분들 인생 안에서 이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 가치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길 앞에서 계획을 세우게 만들고 가는 이정표를 내가 확실하게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안에서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서 발현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서로 간에 약간 재고 서로 간에 약간 상황을 관망하는 그런 시기는 분명히 있대요. 어쩌면 이 사람이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든가 근데 관계가 단절이 됐던 사람이라든가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새 인연에 대해서 보는 리딩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귀었던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존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뭔가 서로 간의 관계를 관망하고 썸을 탄다거나 이런 일들이 앞으로 생긴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데스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전의 흐름을 완전히 깨고 다시 리버스 갈 수 있는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관계는 예전에 있었던 끊어진 인연이 다시금 상승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약간 간만 보고 상황을 타진해보는 그런 흐름이 있다가 단절이 됐다가 다시금 추후에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행운이 될 수 있는 장소는 이거는 굉장히 냉철한 생각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무언가를 배우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처음 가본 장소라든가 이럴 수 있어요. 자,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4개 완전 나오네. 공식적인 장소. 공식적인 장소인데 생각을 많이 하는 곳. 어디겠어요? 도서관. 도서관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그 회사 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회의실 이런 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처음 보는 장소 이런 거일 수도 있어. 누군가의 결혼식을 갔는데 거기 처음 가본 결혼식 장소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공식적인 자리, 결혼식 장소, 도서관 이런 곳이 행운의 장소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행운의 컬러는 뭔지 한번 볼게요. 레인보우 컬러. 이거는 여러분들 확 드러내는 화려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타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캐주얼한 옷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청바지를 좋아하면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약간 위에는 튀는 컬러의 옷을 입는 게 발랄해 보이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레인보우 컬러는 여러 가지 색깔이 조화가 되어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여성분의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를 화려한 컬러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를 화려하게 입는다거나 아니면 티셔츠를 톡 튀게 그렇게 입는다거나 캐주얼한 옷을 튀게 입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행운의 숫자 한번 볼게요. 행운의 숫자 3입니다. 3. 여러분들 이제 곧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일 뒤 혹은 3주 뒤 이거 다 한 달 아니잖아요. 혹은 3일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전화번호에 3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되어 있다거나 을지로 삼가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시간 약속을 한다라고 한다면 3시 좋습니다. 토요일 3시, 일요일 3시 이런 거 좋다. 약간 이런 게 행운의 숫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분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바로 3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여러분들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자,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모에서 보여지는 것. 외모에서 보여지는 건 얼굴. 얼굴이 뭔가 이거는 약간 그렇거든요. 눈, 코, 입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피부는 약간 까무잡잡한 느낌이 있어요. 눈도 동그랗고 약간 턱 라인도 이렇게 딱하게 딱 잡혀있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선이 굵직한 사람이에요.
선이 굵직한 사람이면 남자로 친다라고 한다면 서구적인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자로 친다라고 한다면 눈, 코, 입이 굉장히 뚜렷해서 멀리서 봐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까무잡잡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몸에서, 바디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너무 마르지는 않았다. 키는 어느 정도 큰 편이고요. 몸매는 약간의 살집이 있는 그런 면이에요. 너무 뚱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 비해서 약간 곰돌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자로 친다라고 한다면 여성적인 매력이 약간 글래머러스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남자로 친다라고 한다면 곰돌이상, 그 정도의 느낌이 어느 정도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취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아, 취미가 게임! 이런 거, 약간 혼자서, 약간 이런 거, 고스톱, 온라인 고스톱, 게임, 이런 거 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가 몰입하면서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밤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데블카드 나오면 야동 또 이 나이까지 야동을 봐요. 이런 것도 좀 좋아하는 느낌도 좀 어느 정도 있고요. 그게 아닌 은밀한,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제가 볼 땐 데블카드 나오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게임에 몰입하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성들을 볼 때 어떤 면에 이렇게 매료가 되는지 이 사람은 자기가 꽂혀야 되는 사람이에요. 조건 필요 없대요. 조건도 필요 없고 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좀 마음이 여린 사람이 좋대요. 너무 심지 있고 약간 그런 사람보다는 좀 사람이 자기만의 고집도 있고 약간 심지도 있는데 마음이 너무 강단이 너무 세서 센 캐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 차라리 좀 유약하고 좀 유리 같아가지고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센스 있고 예민한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자기가 보호 본능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잘해주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나 봐. 그러면 이 사람 드러나는 성격은 어떤지. 드러나는 성격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면도 많고요. 좀 냉철해 보이고 대문자 T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기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자기만의 고집도 좀 있는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리고 자기만의 아우라가 있는 그런 느낌도 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보여지지 않는 성격도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자기만의 생각이 명료하고 한번 결정하면은 다시 되돌리지 않는 그런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소드 카드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T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근데 T 성향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이 있잖아요. 이게 F 성향과 T 성향이 만났을 때 F 성향은 무언가를 판단하고 뭐 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막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T는요. 결정을 잘 내려줘. 자기가 결정을 잘 내려주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T하고 F가 만났을 때 잘 어울리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로 간에 타협을 하면서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조율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F 성향이 강한데 우리 집에 있는 누군가는 완전 극T거든요. 근데 굉장히 케미가 잘 맞아. 이게 서로 간의 조율만 잘하면 케미를 굉장히 잘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솔직하고 이 뒤에서 말을 바꾸거나 이런 거 안 해. 정확하게 자기 생각을 의견을 전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상대에게 맡기기는 하나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한 성격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연애적인 가치관을 한번 볼게요. 연애적인 가치관.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네. 이 사람은요, 연애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런 생각인데, 여자는 여성스러워 이게 아니고 남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여자를 핸들링할 수 있고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남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신 분인 거고요. 상대방인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자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는 달라질 수 있어. 내가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판단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그러면 결혼관 한번 볼게요. 결혼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부딪히고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연애보다 결혼이 월등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요. 뭔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어떤 소신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때로는 도박을 해야 될 때도 있다. 하지만 용기 있게 개척해 나가고 나아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쌍방으로 쉴 새 없이 이렇게 뭔가 도전을 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있는데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성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으신 분은 아니야.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서로 간에 약간 에너지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본인이 약간 정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자, 그러면 이 사람 재력 한번 볼게요. 근데 또 본인이 지금 돈이 많은 건 아니네.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는 어디에다 묶어놨다거나 지금 현금으로 뭔가 융통할 수 있는 돈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근데 평소 생활 안에서 수입과 지출이 막 굉장히 쪼들리는 느낌은 아니야. 근데 현재 모아둔 돈이 많지 않다거나 아니면 어디 묶여있는 돈이 있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부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거지라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템퍼런스 카드가 나오면 수입과 지출이 서로 간에 약간 또이또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 뽑아본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느냐에 대한 카드입니다. 이 나인 오브 소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센스 있게 돌봐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면들을 되게 매력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T라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 안에서 넓게 보고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코앞에 있는 거를 못 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주고 그리고 센스 있고 작은 것도 그냥 넘기지 않고 기억해주는 그런 면을 굉장히 매력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F의 성향에 가깝고 이 사람은 T의 성향에 가까워서 서로 간에 굉장히 뭔가 어떻게 잘 맞물리면 굉장히 서로 간에 윈윈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사람은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은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게 잘 어울려서 간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인연으로 승화해 갈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지기는 해요. 자, 이 관계. 가면 갈수록 이 관계는요, 서로 간에 약간 조심스럽게 서로를 어떻게 타진해 나가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매료가 되고 좋아하는 어떤 스윗한 감정이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방향성을 정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요, 여러분들은 은근히 큼직큼직한 거를 챙겨주고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보너스 카드 어떤 게 있냐?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하게 될 말 어떤 말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남겨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opportunity,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조만간 온다 라고 보여주죠? 근데 리커버리가 나와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기존에 뭔가 관계가 단절됐다가 다시 만나는 사람이거나 앞으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단절됐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이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인연은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인연은 아닌 듯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과거에 사귀었다라기보다는 뭔가 썸이라든가 서로를 알아가는 어떤 과정 안에서 끝났던 사람이라든가 앞으로 그렇게 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인연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사연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잘 될 수 있게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8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